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가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손영미 문화예술과장님 나오셔서 선서 후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평창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평창군의회 24년도 행정사무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12월 27일 문화예술과장 손영미. 네, 일반 현황은 생략하고 주요 업무 추진 상황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손영미입니다. 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팀장님과 직원분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승태 문화예술 팀장님이십니다. 고연숙 국가유산 팀장입니다. 문화시설팀 남승현 주무관입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가 주요 업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8쪽입니다. 평창 작은 영화관 건립입니다. 총 사업비 59억 원을 투입, 2026년도 개관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현재 건축 설계 공모 중에 있습니다. 주민들이 일상생활권 내에서 편안하게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문화 공간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자료 9쪽입니다. 문화예술단체 지원 및 공연 활성화입니다. 평창문화원, 평창예총 등 관내 문화예술단체와 함께 55개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다양한 공연, 전시 등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자료 10쪽입니다. 금속부의 부식은 물론 석재의 풍화를 막고 원형을 보존하는 월정사 8강 구층성단 보존 처리 공사를 지난 7월 완료했습니다. 이번 공사로 인해 국보의 아름다움과 가치를 높이고 올 가을 월정사를 찾은 많은 관광객분들에게 보다 풍성한 볼거리를 제공하였습니다. 자료 11쪽입니다. 월정 세계청소년 명상센터 건립입니다. 현재 도 투자 심사를 마치고 설계 용역 중입니다. 다양한 소통과 명상을 통해 국내의 청소년들의 건강을 챙기고 힐링 도시로서의 면모를 보다 확고히 하고자 합니다. 자료 12쪽입니다. 국가유산 및 향토문화유산 보수 정비입니다. 우리 군은 월정사를 비롯해서 극락사, 은교리 밤나무 등 많은 국가유산이 있고 아양정, 청신대, 성황당 등 많은 향토문화유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적기에 예산을 편성해서 선제적인 보수를 추진함으로써 잘 보존하고 가치를 높여 나가고자 합니다. 자료 13쪽입니다. 평창군 종합문화예술회관 리모델링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람객과 이용객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대공연장과 화장실을 대폭 개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축공사는 지난 10월 14일 준공하였고 무대 조명과 무대 기계는 내년 2월 설치하고 3월 개관 예정입니다. 소공연장은 건축공사 준공 이후 공연 등 행사에 지금 현재 이용되고 있습니다. 자료 14쪽입니다. 11개의 문화시설을 관리 운영하고 있고 지역 내 문화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시설 이용의 불편함을 개선하고 찾아가는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등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주요 업무 추진 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가 대상 사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춘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춘희 의원입니다.
22페이지 좀 봐주세요, 과장님. 제가 문화예술 공연 활성화 방안 강구인데요. 거기 처리 결과를 보면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공연 프로그램을 적극 홍보하겠다고 하셨거든요. 네. 네. 근데 이거를 어떻게 홍보하셨는지 그 추진 실적을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이제 그 관내에서 공연을 할 때는요, 기본적으로 뭐 현수막이라던가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저희가 설치를 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음향 밴드라던가 좀 다양하게 저희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네. 제가 이거 계속 본의원이 우리 공연 전시라든가 이런 프로그램을 적극 홍보해서 주민들이 많이 참여하라고 이렇게 계속 질의를 하였는데, 제가 지금 많이 하셨다고 하는데 그 홍보한 그 실적이 너무 없어요. 여기 보면 나온 게 하나도 없어, 그죠? 그러면은 그 홍보 실적한 거를 좀 추가로 좀 자료를 요청드리고요. 네네. 그다음에 제가 군청 홈페이지 사이트 공연 한번 들어가 봤어요. 그 홍보 내용이 16건인데 2023년도에는 15건으로 돼 있고 2023년도에 4건, 2024년도에는 15건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2024년도에 홍보 자료 제공된 내용을 보면 평창군 자체에서는 2건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문화유산재단에서 이렇게 13건 정도 난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 제가 알기로도 제가 다닌 곳만 해도 각 읍면에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 예술 공연 전시가 더 많이 개시된 걸로 아는데 이런 홈페이지나 이런 데 홍보 실적이 너무 저조해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올해 그 추가로 그 홍보 자료 요청 드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홈페이지 홍보 실적에 대해서 네네. 공연했다든가 아니면 전시 안내 페이지, 방문자 수, 그다음에 게시물 조회수, 또 SNS 홍보 효과, 뭐 좋아요 이렇게 누르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좀 자세하게 좀 홍보 실적을 추가 자료 제출 요구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박춘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김광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광성 의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53쪽, 55쪽 좀 봐주세요. 우리 문화재 보수 정비 추진 현황인데요. 네네. 2024년도 거 하고 있는데 2023년도 거 보면은 53쪽에 보면 삼척 영은사 괴불이라고 했는데 네네. 이게 삼척에 있는 절이잖아요. 네. 근데 이게 삼척 12가 아니고 우리 군비리가 투자한 건가요? 그거는 아니고요. 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삼척 영은사의 괴물이 있는데요. 네. 그거를 저희가 성보박물관에 전시를 하거든요. 그 네. 사유가 네. 저희가 이제 월정사 말사가 이제 삼척에 있는 이 절이거든요. 아니 그건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네. 보존 관리가 잘 안 되다 보니 네. 저희가 성보박물관에 전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보존 처리 지금 거기에 있는 전시되어 걸로 가져오는 있습니다. 건가요? 그럼? 아니 지금 성보박물관에 있어요? 전시되어 있는 거를 보존 네. 처리하는 겁니다. 네네네. 그럼 뒤에 그 저게 운홍사하고 지장하면요? 똑같습니다. 똑같은 겁니까? 네네네. 네, 이상입니다. 김광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이은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안합니다. 과장님 12페이지 보면요. 평토 문화유산 보수인데 지금 우리 봉평 원길리 그 성황당이 지금 공사가 중단이 됐어요. 아시죠? 12페이지. 예, 12페이지 밑에 성황당 좀 중단이 됐거든요. 그 이유는 이 부분은 제가 조금 이 부분이 제가 그 담장 보수 부분을요. 예. 예산이 부족해서 그 담장 부분을 일부분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더 세워서 담장 일부를 마저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맨 처음 시작할 때 예산을 다 확보를 하지 왜 그랬을까요? 지금 하다가 그냥 안 해놓으니까 사람들이 걱정하더라고. 이게 지금 내년에 할 것인지 이거 하다가 왜 중단이 됐는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당초 예산에 반영을 했거든요. 그래서 마무리를 하고 갑니다. 네, 마무리 잘해주시고요. 저 네. 또 잠깐만 한 가지만 더. 그 평창구 종합문화예술회관 리모델링 그 저기 13페이지요.
제가 이제 수차례 이제 먼저 이제 과장님한테도 말씀드린 거거든요. 그 실내는 이제 실외에 봉사자들 이렇게 봉사하는 곳에 그 따뜻하게 좀 난방을 좀 해달라 그렇게 계속 제가 주문을 했거든요. 실외라 그러면 거기 바깥에 문화예술회관 거기 노비라고 하죠. 저희가 이번에 대공연장을 저희가 전면 리모델링 하잖아요. 그리고 그거를 이제 그거 매칭시켜서 지금 안에를 그 로비 쪽을 지금 인테리어 공사를 다시 하려고 합니다. 왜냐면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약간 주민들의 휴식 공간 그리고 공연 왔을 때 좀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공간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시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12월 달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제 봉사자들이 이제 네네. 거기 봉사를 많이 하잖아요. 사실 네네. 커피 봉사도 하고 하는데 맞습니다. 거기 사실 너무 추워요. 그리고 또 앉을 자리도 네. 조금 부족하고요. 아, 또 거기- 약간 조금 이렇게 약간 갤러리처럼 좀 깔끔하게 조금 꾸미려고 합니다. 지금 하고 있어요. 겸사겸사해서. 네네. 하고 있습니까? 네네. 따뜻하게 난방도. 지금 저희가 지금 거기를 지금 벽체 이런 걸 다 지금 약간 뜯어놨거든요. 네. 로비 전체적으로 다시 깔끔하게 꾸미려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 전체적으로 다시 하겠습니다. 네네, 그거 좀 잘해주시고요. 또 한 가지 제가 궁금한 거 하나 물어봐드릴게요. 저희 지금 이호석 문학관에 대해서 질의드리는데요. 이호석 문학관 신축에 대해서 주민들이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뭐 최종 용역 보고서까지 나왔다고 의원님 아십니까? 그래서 저는 전혀 모르는 일인데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이호석 문학관을 지금 딱 이제 정문에서 들어가면은요. 이호석 문학관이 이제 오른쪽으로 있고 네. 가운데가 이제 동그란 약간 네, 잔디가 알고 있잖아요. 네. 근데 그 건물 뒤쪽으로 해서 3m로 해서 거기를 증축하는 걸로 해서 약간 용역을 증축이에요? 신축이에요? 신축입니다. 신축이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증축이고요. 네. 그다음에 그 건물이 새로 짓는 거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걸로 얘기가 됐었는데 그걸 제가 용역을 조금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관련해서 지금 의견이 조금 분분하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럼 이거 여기서 하는 거 아니에요? 문화예술과에서 담당하는 거 아니었을까요? 네, 맞습니다. 맞죠. 네네. 근데 그래서 그런 거에 사실- 대한 조금 앞으로 조율도 조금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게 네네. 그 지역에 의원이 있는데 의원들이 모른다는 게 한편으로는 좀 창피하더라고요. 물어보는데 저는 몰라요. 물론 한 분은 아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전혀 모르는 일인데 물어보는 거예요. 저 주민들한테. 그래서 최종 보고서까지 용역 보고서까지 나왔다는데 그게 무슨 상황이에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처음 듣는 소리다. 그게 제가 와서 이제 용역을 납품받은 거는 아니고요. 예. 제가 이제 다른 거 하다가 이제 이호석 문학관을 제가 사실 맨 처음에 7월 1일자로 왔을 때 올라가 봤습니다. 그랬더니까 사실 제가 조금 하고 싶은 사업들도 많았고 너무 지저분했었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조금 약간 좀 품격 있게 다듬고 싶다, 좀 가꾸고 싶다 이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 하면 과정에서 제가 그 용역 보고서를 본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네. 사실 이제 보면 우리 그 효석 달빛 언덕이 사실 열악해요. 거기가 네네. 90억이 넘게 예산이 들여서 한 곳인데 맞습니다. 저희 의원들이 한번 이제 거기 땅 2지구 땅 때문에 이제 나가서 이제 현지 확인할 때 우리 의원들이 한 목소리를 전부 이 달빛 언덕 90억이 넘게 지금 투자를 해서 예산을 들여서 한 곳인데 여기가 너무 지금 좀 여러 가지로 좀 뭐 낙후하니까 이쪽을 좀 어떻게 개발을 좀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의원들이 말씀 좀 하셨거든요. 근데 사실 지금 문학관은 보면 잘 되고 있어요. 문학관은 참 잘 되고 있는데 갑자기 신축을 한다 그래서 이게 무슨 소린가 궁금해서 오늘 꼭 과장님한테 여쭤보려고 제가 이거 아주 벼르고 있었습니다, 진짜.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해 추경에 네. 예산을 문학관하고 달빛 언덕 관련해서 제가 조금 예산을 많이 세웠습니다. 그 이유가 녹이 슬어서 흘러내리고 네. 조금 보수가 네. 필요한 부분도 많았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전체적으로 사실은 효성문화재 전에 했으면 좋겠지만 그걸 제가 조금 약간 늦게 본 감이 있어서 그래서 지금 현재도 진행형으로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문학관 신축 용역 최종 보고서까지 나왔는데 그 지역의 의원이 모른다는 게 좀 창피스러워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으면 최소한 의원들한테는 지역 의원들한테는 좀 알려줘야지 되지 않을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앞으로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진짜 부탁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김성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질이 하나 하고요. 예, 우리 동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모를 수가 없었는데 아마 그때 아마 우리 예산 심의할 때 논란이 있었는데 아마 기억을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일단은 공공문화시설 효율적 관리 운영 관련해서 제목을 보게 14페이지 볼게요. 공공문화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이라는 제목을 보고 이용 현황과 관리 인력을 제가 봤습니다. 보니까 지금 이제 몇 가지만 집어서 비교를 해볼게요. 평창 전통민속상설 공연장은 631건에 11,129명이 사용을 했어요, 그죠? 근데 기간제는 2명이에요. 그다음에 평창 송어 종합 공연체험장 336건에 22,712명이 굉장히 효율성이 높아요, 그죠? 근데 덕거 달빛 생활 문화 구 덕거 초등학교에는 프로그램이 17개, 2,130명이 참여했지만 기간제가 3명이 있어요. 이거는 효율적 관리 운영이 아닌 것 같은데, 그죠? 비교를 해봐도. 저희는 그 평창 송어 공연 체험장 같은 경우에는요, 저희가 공익 근무 요원을 2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공익근무위원이요. 네네. 그러니까 사회복무 요원. 여기 뭐 기간제라도 표시했으니까 저희들은 같은 의미로 이해할 수밖에 없는 건데, 비교해 보면은 이용 현황이 굉장히 많은 데는 2명인데 이용 현황이 많지 않은 데는 3명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뭐 사람을 빼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주어진 기간제에서 좀 더 많은 역할을 하고 많은 활용을 하는 데에 인력 배치를 더 해가지고 뭔가 인사 관련된 인력을 효율적 관리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궁금증이 생겼던 거죠. 단순하게 비교해 보세요. 세 번째 있는 달빛 생활 문화센터, 그 다음에 밑에 쪽에 평창 전통 상설 공연장과 평창 송어 종합 공연 체험장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용 현황이 높은데 기간제는 2명씩 있고, 옛날 덕거 초등학교 달빛 문화센터는 이용객 수가 굉장히 적은데 기간제가 3명이 들어가 있고, 무슨 뭐 이건 어떻게 보면은 관리 측면에서 보면은 굉장히 비효율적 인력 배치거든요. 달빛 생활문화센터 같은 경우에는 주변에 조금 약간 그 건물을 제외한 주변에 좀 정리해야 될 부분도 바꿔야 되는 부분도 많거든요. 운동장이었던 부분, 그다음에 주변에 그 땅이 토지가 넓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조금 관리가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 하더라도 조금 뭐 물론 관리할 게 많으면 사람이 많이 필요하겠으나, 우리 지역이라고 해서 사람 많이 써요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더 명분은 없는 것 같고, 역할과 기능, 뭐 사람들이 각각의 사람들이 어떤 업무를 갖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고요. 제 생각은 그래요. 만약에 달빛 문화센터에 3명이 기간제로 상주하고 있지만 특별히 한 사람이 좀 없어도 되겠다 싶으면 그 사람을 빼서 뭐 문학관으로 보내서 문학관 시설 관리시킨다든지 이렇게 뭔가 효율성을 좀 기해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또 우리 뭐 연속해서 아까 우리 동료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인데 22년도에 아마 21년 23년도에 아마 그 2천만 원이 아마 설계 공모가 진행된 걸로 예산서에 나왔어요. 저도 그걸 봤거든요. 그때 기억을 하고, 그 다음에 사전에 그게 용역해 주는 걸 의회 심의를 받아야 하나 안 받아야 하는 것 때문에 담당 과장께서 이거는 기술 용역이기 때문에 안 받아도 됩니다라고 해서 논란이 좀 있었던 걸로 압니다. 문학관 증축 관련된 기술 용역이. 그래서 아마 문학관을 뒷자리는 타당성 용역이면 시비를 받아야 하는데, 그래서 심의 요건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그 증축 설계도면 타당성 설계도면 기술 용역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한테 안 봐도 되는 사업입니다라고 과장이 보고를 한 거를 이 자리에서 보고를 했었어요. 그때 아마 의원님께서 아마
집중해서 들으시지 않으셔가지고 좀 오셨던 것 같아요. 네, 설계 도면이 아마 저는 지나가다가 과에 가서 직접 설계 도면을 봤었습니다. 봤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아마 그때 조금 뭐 다른 생각하시는지 몰라서 그러니까 나중에 꼭 보여드리세요. 보여드리시고 그 이후로는 그러니까 지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집은 어떻게 지을 것인지에 대한 그 조감도 있죠. 예, 그것이 완료됐습니다. 그 정도까지 알고 있고 증축을 해야 한다는 것은 시기와 타이밍을 봐야 되기 때문에 또 행정부의 더 결심을 봐야 되기 때문에 그건 시간이 걸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이상입니다. 김성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심현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심혜정 의원입니다. 그 현감 자료는 52쪽부터 53, 54 맞으면 되는데 일단 뭐 이제 문화사의 보수 정비에 관한 부분이에요. 근데 이제 뭐 많은 부분들이 많은 국비를 확보해서 이제 보수 정비를 하게 된 데 대해서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본에 이제 평창 오대선 사고 주변 정비 공사 같은 경우도 공사비가 4억 중에 국비를 2억 8천이나 보태고 우리 군비는 6천만 원 정도만 되면 돼요. 그런 부분들이 3번도 그렇고 4번도 그렇고 이렇게 이제 국비를 많이 확보해서 군비는 조금 되고 이렇게 보수하는 정비는 나는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감사를 드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옆에 보면 월정사 북대가 6번 옆에 6번 보면 이것도 반대로 돼 있어요. 국비는 아예 없고 우리 군비하고 도비 위주로 이제 공사를 하게 되는 건들이 7번, 8번 계속 그렇고 그 다음 장에 봐도 55페이지에 봐도 뭐 월정사 북대 공우남 단청공사 이런 걸 봐도 국비는 하나도 없이 우리 군비로만 진행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에 부분은 정말 잘했다고 생각을 하지만 뒤에 부분은 군비를 이렇게 막대한 군비를 들여대서 월정사에 그리고 또 다른 절에 이런 문화재 보수를 해주는 거는 우리 과장님이 이렇게 이 사업으로 반영을 될 때 어떤 좀 제재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무조건 절에서 하는 사업이라서 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는 없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 군에서도 이 사업을 함에 있어서 꼭 필요한 사업인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무조건 하는 사업은 아니고요. 네네. 그리고 앞으로 지금 이제 저희가 이제 문화재 보수 정비 사업을 하다 보면은 국비 보조 사업이 있고요, 도비 보조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국비 보조 사업과 도비 보조 사업에서 저희가 이제 하고 또 도비 보조 사업 같은 경우에는 도비 매칭 비율이 조금 살짝 낮습니다. 군비에 비해서. 그래서 보통 뭐 3대 7 정도 막 그렇게 이제 조금 낮은 부분이고 군비 부담금이 조금 많죠. 그래서 도지적 문화재 같은 경우에는 또 도비 사업으로 좀 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조금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국비 없이 우리 군비 위주로 하는 거는 좀 지양을 해야 돼요. 무조건 다 원하는 데서 다 해줄 수가 있나요, 이게? 그렇게 본다면 지금 뭐 종교를 가지고 폄훼하면 안 되는데 이제 교회나 뭐 이런 부분도 다 군비를 보조해야 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물론 문화재이기 때문에 뭐 국비를 받는 건 이해가 가요. 하지만 국비 없이 우리 군비 위주로 하는 문화재 보수는 좀 지양을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예, 무조건 도비가 매칭이 됐다 해서 군비를 다 해줄 수는 없는 거 아니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업 신청이 들어왔을 때 저희가 조금 더 신중하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를 좀 해보세요. 그래서 걸릴 건 걸러줘야 되고 이 문화재 보수에 보면 이 사업비가 좀 과다하다 싶을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 생각 안 해보셨나요? 우리 일반 공사 같은 부분은 설계가 나오면 심사를 하거든요. 설계 부분 적정한지 안 하는지 심사를 하는데 이 문화재 보수도 심사를 하나요? 네, 하고 있습니다. 우리 우리 행정에서 우리 과에서 공무원이 참여를 해요? 저희가 도지적 문화재 같은 경우에는요,
도에서 설계 심사를 저희가 승인을 받아야지만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또 국가지정 같은 경우에는 국가유산청에 또 심사를 저희가 받아야 되는, 승인을 받아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청 직원이 참여를 안 하고 심사에. 저희 군청 직원들이 갔을 때 참여를 하죠. 그분들이 이제 의견을 저희한테 아니 그럼 누구 우리 물으니까요. 지금 우리 팀장님이 누구 참여를 안 해요? 누가 참여하죠? 저희가 참여하고요. 그리고 또 아니 월정사에서도 그 우리 팀장 중 누가 참여하세요? 여기 문화재 그 보수에 대한 설계 심사에 참여할 때 심사할 때 저희 팀장님하고요. 누구 팀 하계연구사님, 어느 팀장이 참여? 국가유산 팀장님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하계연구사님이 국가유산 팀장이 누구지? 참석을 하고 고현숙 팀장님이십니다. 오늘 지금 참여하세요? 네네. 팀장님 저기 잠깐 나오셔서 실하게 합시다. 마이크 켜고 설명해 주십시오. 도지정 문화재나 국가지정 문화재는 다 국가유산청 심사하고 또 도문화유산과에서 심사할 때 궁금한 점이나 또 심사를 할 때 저희를 또 부르기도 하고 지난번에도 담당자가 가서 협의하고 왔습니다. 그 협의할 때 제가 이제 전혀 무시하는 건 아니고요. 네. 그 우리 팀장님이 전공이 무엇이죠? 아 저는 전공이요? 전공이 네, 행정학 아니 행정. 저는 행정직이고 네. 전공은 지역개발학과를 나왔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제 이 문화재 보수에 대한 그런 설계나 감리나 뭐 이런 지식에 대해서 공부한 적이 있어요? 공부한 적은 없는데 지금 여기 와서 또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그 설계 보면 단산이라 그러죠. 품셈하고 단가 산출을 하는데 단가 산출서를 볼 수 있어요? 아 지금 배워가고 배우는 중이에요? 있고요. 네. 좀 앞으로도 아쉬운 또, 게 네, 배워 나가 공부를 하셔야 돼요. 하겠습니다. 공부를 하셔서 단산이 정확한지 품셈이 정확한지 보시고 이 보수에 대한 설계가 정말 적정하게 설계가 됐는지 그거를 보셔야 된다고 봐요. 네, 저희가 안 그래도 또 건축직 한 명을 또 이제 그 부충이 됐습니다. 그래서 네. 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염려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 문화재 부분이 아직 일반화가 안 돼서 사실 어려운 건 많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우리 공무원들이라도 좀 공부를 많이 하셔가지고 적정한 설계인지 좀 봐야 돼요. 왜 이 문화재만 보면 제 눈에는 설계가 과다하지 않나 이런 자꾸 의구심이 들어. 그 얼마 되지 않는 물량의 공사비가 일반 공사에 비하면 몇십 배로 많이 나오거든. 물론 문화재이기 때문에 정교하게 해야 되고 그 장인이 품이 높은 건 알아요. 그렇지만 그렇다 해서 그 장인들이 나중에 일당 인건비를 보면 그래 비싼 것도 아니에요. 거의 비슷한데도 불구하고 유독 공사에서만 보수 공사에서만 높은 그 공사비가 책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팀장님이 제가 아까 무시하고 물은 건 아니고 제가 물은 의도가 그러니까 공부를 좀 더 하셔가지고 앞으로 설계 나왔을 때 품셈을 볼 때 단가 산출을 볼 때 좀 심도 있게 좀 짚어봤으면 네,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들어가세요. 그 이제 과장님께서도 유독 그 공사비 부분이 비싸다는 생각이 많이 있으니까 그 부분을 담당 팀장님하고 잘 공유를 해서 적정한 선에서 공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부분 관련해서 2차적으로 또 도 설계 심사할 때라든가 국가유산청에 설계 심사할 때요 승인해줄 때 그런 부분도 2차적으로 또 걸러지는 부분이니까요. 네네. 그리고 사실은 이게 문화재다 보니까 원형 보존 막 이런 느낌으로 가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 재료비가 조금 다 이렇게 많이 드는 거죠. 저희가 일반적으로 짓는 그런 부분보다 그런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재료비 안 들어가는 공사도 많이 책정되는 게 있어요. 그러면 그런 부분을 저희가 유심히 조금 예. 더 세심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좀 살펴보세요. 네네. 네. 그리고 51페이지 좀 봐주시고요.
물론 내가 잘못한 건지 이 자료가 황당한지 뭐에 대해서 제출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요구번호 89번인데 여기에 대해 설명 좀 해주세요. 이게 뭐 번지수가 나온 것도 아니고 위치가 나온 선거도 아니고 내용이 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예, 이거 자세하게 설명을 예, 설명 좀 하겠습니다. 해주세요. 예. 저희가 이제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을 받았는데 추진한 사항 부분에 대해서 조금 해달라는 부분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군유지를 매입을 했는데 미집행상 사업을 추진하지 않은 그런 부분에 대한 거를 제출해 달라는 뜻으로 저희가 파악을 했고 작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2019년부터 저희가 사업을 추진한 부분이 있는데요. 문화관광단지 개발을 위한 군유지 집단화 사업입니다. 그때 저희가 토지를 저희가 대하면 상한미리에다가 저희가 뭐 예술 창작 스튜디오 조성이라던가 그다음에 뭐 대규모 상설 공연장 조성 그리고 평창 1930 파크 스튜디오 조성 등 이런 약간 이런 그 문화관광단지 개발을 위해서 군유지를 조금 많이 산 부분이 있었는데요. 그게 이제 저희가 지난 11월 20일 날 만 5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앞으로 조금 해야 될 일이 있는데요. 그 부분은 뭐냐 하면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땅을 사고 5년 이내에 그 사업을 하지 않게 된다 그런다면 그 토지를 저희가 산 그 한매권자라고 하죠. 그분들한테 저희가 다시 살 거냐라고 저희가 통지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1차적으로 저희 평창군에서 이제 실과에다가 조회를 해서 이 저희가 땅을 어떤 목적으로 다시 사용할 건지를 저희가 의견 조회를 할 거고요. 만약에 의견을 조회했을 때 없다면 저희가 한매권자한테 통지를 해서 이 땅을 다시 사겠냐라고 여쭤보고 만약에 산다고 하면 그 규모에 따라서 공유재산관리계획 뭐 처분이라던가 저희 면적 기준 있잖아요. 2,000평방미터 아니면 뭐 금액이 뭐 10억이라던가 이런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적합하면 저희가 또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도 받아야 되고요. 심의도 받아야 되는 그런 과정 일련의 과정을 해야 되는 그런 땅이 되겠습니다. 예, 설명 잘 들었고요. 잘 들었는데 지금 말씀대로 이렇게 문화관광단지 개발을 위한 군유지 집단화 사업이라고 하고 위치를 대화면 상한밀이 몇 번지라고 표기를 해주시면서 이거는 1930의 스튜디오를 목적으로 샀던 부지입니다. 이렇게 해야지 이걸 반 사람이 이해를 가지. 이것만 보고 이게 뭔 사업인지 이해를 가겠어요? 그렇지 않나요? 그럴 수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네. 이 내용 모르는 이 의원들한테 제출된 자료인데 나는 이걸 한 몇 번을 봐도 모르겠어요 이게. 요 내용대로 하고 대한민국 상한미 몇 번째에 있는 뭐 그 당시 몇 년도에 1930 그 사업을 위해서 매입했던 토지다 이렇게 그걸 표기를 해줬으면 대반이 이해가 가는데 이게 뭔 자료를 냈을까 이렇게 몰랐었어요. 그 자료를 정확히 해주면 우리 행감 기간이 짧아져요. 그리고 질문하는 시간이 짧아지니까 그 부분도 다른 부서에도 간혹 그런 게 있었지만 우리 과장님도 자료 제출을 좀 신중해 주시기 바라고. 이게 이제 환매로 다시 팔아야 된다는 얘기네. 우리 목적대로 이행을 안 했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이제 전 실과에다가요 어떤 이 땅을 어떤 사업 목적으로 사용할 건지를 저희가 이제 조회를 1차적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어느 실과에서 그 어떤 목적으로 사업 목적으로 하겠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그 사업 목적으로 정해졌을 때 그거를 이제 한매권자들한테 이 땅을 이런 목적으로 네네네. 그래서 그 땅 처음에 팔았던 사람한테 물어본다는 거죠. 네네. 그 그래서 이후에 2차적으로 살 의사가 있으면 다시 팔아야 되네. 네네. 그렇다는 얘기죠. 네 맞습니다. 그건 법적으로 그렇게 해야 된다. 네네. 그래서 그 절차를 밟아야 된다는 그 내용이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다시 파실 거예요? 산다면? 우리 목적이 못했으니까. 일단 저희가 땅을 어느 정도 이제 그 소요 조사를 해보고요. 통지를 했을 때 여기가 사실 물급이잖아, 그죠? 물급이. 네, 물급이 권역에 있는 네네. 지금 우리가 지금 워케이션 하려 그리고 그 전에 캠핑장 조성 부지잖아요. 네네. 그러면 캠핑장 조성 그 섹터에 들어가 있는 부지는 우리가 계속 사용을 하고 그 밖에 있는 부정형으로 샀던 땅들 그거는 다시 사겠다면 주고
안 사겠다면 그냥 가지고 있어야 되네. 일단 절차를 저희가 밟아서요. 만약에 또 해당 다른 다른 부서에서 어떤 사업 목적으로 쓰겠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그 한미권자들한테 이런 사업 목적으로 저희가 다시 이제 사업이 변경이 됐다라면 좀 알려드리면 되죠. 그러면 처음에는 이제 뭐 1930 때문에 샀다는 건 맞는데 1930 목적이 아니고 다른 목적으로도 다른 부서에서 사용 필요하다면 판매 안 해도 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어쨌든 네, 군유지니까 맞습니다. 네네. 그렇게 그건 가능하다. 네네. 그 목적이 아니래도 그걸 1차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없을 때 이제 판매 네네 절차를. 잘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이건 물어보는 거예요. 뭐 네, 지적도 아니고 네네. 그냥 내가 물어보는 건데 25페이지에 방림역 복원 및 활용 용역인데 이거는 방림역을 복원을 하면서 어떻게 써야 될까 하는 용역인가요? 이게 방림역을 복원이라 하면 네. 역을 다시 짓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어요. 이게. 저희가 이제 이 부분은요. 방림역을 이제 저희 평창군에서 봤을 때 방림역원이 있던 위치를 이제 복원을 하고자 하는 거거든요. 옛 모습 그대로 아니면 또 뭐 현대화시킨 그런 스타일로 복원을 하고자 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위치가 어디인지를 정확하게 저희가 알아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위치는 정확하게 어디고 거기에다가 어떻게 조금 추진을 하고자 하는지 그런 부분이 들어가겠습니다. 이제 그래서 위치도 정확히 나은 게 아니고 그래서 위치가 어딘지 좀 알아야겠고 네. 또 만약 복원을 한다면 어떤 형태로 네네. 초과지불을 할지 기와지불을 할지 네. 그런 거를 용역을 받아보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 용역 그 계약자가 역사문화환경연구원인데 네. 이게 어디에 있는 어떤 역할을 하는 사람이죠 이게? 이분들은 이제 그런 역사와 관련된 그런 약간 그런 전문 그런 용역을 할 수 있는 업체입니다. 어디에 있는 회사가? 계약자 주소를 보면 알 수 있을 텐데. 경기도라고 봤던데. 아유, 제가 모르면 주소를 모르면 그러면 네네. 조금 더 알아보셔가지고 네네. 나중에라도 좀 알려주세요. 알겠습니다. 이거 외에 구체적으로 좀 어떻게 발출했는데 이게 뭐 그냥 수의계약 용역이면 그 2,000 정도인데 이건 4,400이면 꽤 규모가 있는 용역으로 봐요. 왜 간단한 용역으로 봐서는. 그래서 용역이 지금 거의 이제 진행하다가 중지를 했다가 네. 다시 시작한 것 같은데 최종 납품 일자가 언제인지. 저희가 이게 이제 용역을 저희가 4월 4일 날 중지가 되어 있고요. 예. 이제 용역 지금 중지 날짜하고 용역 기간이 그러니까 저희가 용역 완료 일자가 4월 15일인데 중지가 4월 4일 날 되어 예. 있거든요. 그래서 예. 어떻게 보면 11일 정도 남은 상태에서 그 방림 여건이 위치했던 위치를에 대한 의견이 분분해서 약간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주민들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쪽이다 저쪽이다 해서 그럴 수 그래서 있어요. 그런 부분이 이제 정확하게 고증되지 않다 보니까 예, 예. 그런 거에 대한 의견이 분분해서 조금 중지를 시킨 사항이 되겠고요. 그리고 이거는 저희가 이제 어느 정도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뭐 연내 12월 마무리하는 걸로 돼 있는데. 네, 예. 12월 초에는 저희가 이거를 지금 의견을 다 이제 조율 다 한 상태고요. 예. 최종 보고서가 이제 마무리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머. 12월 첫째 주 정도 되면 저희가 네. 최종 어차피 최종 얼마 안 마무리 다 남았으니까 된- 용역 네네. 좀 결과 좀 한번 보고 싶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궁금한 거 물으면 답변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심현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박춘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희 의원입니다. 59페이지 좀 봐주세요. 문화예술회관 계단 개선 방안 정비 추진 계획에 제가 본의원이 아마 제가 의원 되면서부터 계속 지금 2년째 이거를 질의를 하고 있는데 과장님 그 저번에 그 밑에 보니까 24년 7월 사회재난특별보험세 선정하면서 사업비 20억 원이 지원 불가 통보라고 이렇게 나왔네요, 그죠?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이거 특별보험세 신청한 자료가 있겠네, 그죠?
이거는 저기 그 건설과장님께서 지금 그 행안부에 사회재난실 가실 때 그 카드를 가지고 가셔가지고 답변을 들은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문서로- 그 네네. 건설과장님한테 그 네네. 특별고비세 그 저 시정한 거 그 서류를 좀 달라고 하세요. 아 신청을 한 게 네, 아니고요. 신청한 자료를 지금 아니, 달라고 신청을 한 예, 그러면 그 왜냐- 카드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카드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그러니까 카드도 있을 거고 네네네. 신청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냥 카드만 준 건 아니잖아, 그죠? 아, 저희는 그러니까- 카드로 일단 카드를 만들어서 보여드리고 갖다 제출을 하고요. 거기에 대한 의견을 들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네네. 이건 건설과 오연원 과장한테 좀 물어보시고 그래서- 카드만 준 건지 아니면은 서류 제출해서 카드를 받은 건지 아, 제가 알기로는 네네. 그 사회재난 특별근무로 신청을 한 걸로 그때 이걸 하면 되겠다고 해서 그때 신청하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 건은 제가 정확히 말씀드리는데요. 신청을 문서로 한 거는 아니고요. 카드를 만들어서 다른 건 할 때 같이 이제 보여드린 사항이 되겠고 그 자리에서 조금 이 사항에 대해서는 조금 어려움이 있다라고 이제 통보를 받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자료는 없고 네네. 그래서 칼- 저희가 가지고 있는 카드는 있습니다. 뭐 하여튼간에 제출한 그거는 좀 카드, 부연 네네. 설명을 저한테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뒤에 보면은 많이 써 놓으셨네요. 부산. 그러면은 과장님, 그럼 지금 현재 문화예술 계단에 한번 가보셨죠? 거짓말 안 보태고 한 5번 정도 제가 네. 올라갔다 그럼 내려갔다 그냥 거기 생각하고 그냥 갔다 그대로 왔습니다. 내비둬야 되나요? 네? 그냥 그대로 방치해둬야 되냐고. 그 그래서 사후에 어떤 계획이 있으세요? 조금 생각이 많은데요. 거기가 지금 조금 저도 이제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 계단이 폭이 한 30cm 안쪽으로 조금 좁죠. 올라가면서 그러면서 계단이 한 20개 정도 있다가 또 사이에 잠깐 쉬고 20개 있다가 쫙 일렬로 한 190m 정도? 그 정도가 이제 계단이 190개 정도가 계단이 있는 걸로 제가 확인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거기를 어떻게 하면 조금 외관상으로도 조금 문화예술회관과 잘 어울리고 주민들이 걸어서 올라갈 수 있게 좀 불편이 없는 그런 걸 조금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최근에 뭐 경사형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에는 부산이라던가 뭐 서울이라던가 약간 우리가 이제 흔히 얘기하는 조금 뭐 이렇게 경사도가 있는데 주택가가 있는데 조금 많이 설치가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설치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뭐 지금 제가 뒤에 자료를 지금 대표적으로 최근에 한 데를 조금 잘 되고 있는 데를 좀 집어서 넣었는데 도시재생 사업이라던가 공모 사업 이런 부분으로 조금 많이 추진하고 있어서 저희도 조금 저기를 어떻게 하는 부분이 좋을까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과장님도 지금 공감을 한다고 하니까 얘기인데 사실은 거기 지금 보면 15억 정도 들어가요. 15억에서 20억 정도. 그러면은 어떤 뚜렷한 대책이 없다면 제가 계속 이거를 추진하려고 했고 또 타당성 있다고도 얘기를 했고 그러면은 공비를 들여서라도 이거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 경사형 무술 엘리베이터나 이거 지금 보면은 다른 지자체들은 엄청나게 많이 하고 있어요. 제가 또 요번에 또 많이 또 그거 했는데 우리 지역이랑 비슷한 데가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계속 뭐 제4 질문이지만 문화예술 회관을 하나만 간다고 해서 그걸 해달라는 게 아니라 지금 거기 보면 숲체험이라든가 목재체험장, 뭐 공설운동장 우리 주민들이 거기를 쓸 수 있는 거 꼭 평창 주민들만이 아닙니다. 저희 군민이 다 쓸 수 있는 그런 다각적으로 해서 그게 꼭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거기가 그렇게 긴 것도 아니잖아, 그죠? 그래서 재차 이거를 그때 오연원 도시과장님 계실 때부터 계속 그거를 제기를 했었는데 과장님들 바뀌고 하니까 뭐 또 이제 안 된다, 뭐 좀 생각해 본다 이러는데 그러면은 만약에 경사형 엘리베이터나 그런 걸 못한다면 어떤 게 있을 것인지 그 대책을 한번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향후 대책도 그러면은 마련해야 될 거 아닌가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 부분에 있어서 저도 고민을 하고 있는 중이어서요. 제가 조만간 어떻게 조금 했으면 좋겠는지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는 굳이 의지만 있다면 제가 이거는 꼭 설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사실 여기가 정문인데 지금 문화예술회관이 후문이 지금 후문으로 다 다니고 있잖아요, 그죠? 저쪽에 공설운동장 볼로 다 차로 좀 더 이동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지금 후문으로 지금 다 좀 다 이동 차량을 타고서 문화예술회관에 접근하고 있잖아, 그죠? 저희가 이제 보통 뭐 차량으로 많이 이동하니까요.
예. 근데 거기 차량도 사실은 그거 굉장히 좀 약간 위험한데요. 그 들어가는 입구라든가 그런 것도. 그래서 지금 문화예술회관 정문이 지금 계단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 안 드세요? 그러니까 그 문화예술회관 계단이 몇십 년 전에 거기 인재 사고도 있었고 사실은 어떤 그 표준에 의해서 계단을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그냥 주먹구식으로 만들어진 거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를 좀 과장님의 의지를 가지시고 경상의 엘리베이터나 그런 게 안 된다면 정말 그 문화예술회관을 안전성 있게 어떤 다른 조치 사후 계획도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과장님이 좀 의지를 가지시고 꼭 좀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얘기하겠습니다. 아까 추가 질문인데 거기 보면은 문화예술회관 리모델링 계획이 25년 3월에 개방한다고 이렇게 해놓으셨어요. 네네. 그래서 전 연령층이 골고루 다양한 공연을 즐길 수 있도록 연간 계획을 수립한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거 연간 계획 수립하셨나요? 저희가 12월 달까지 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응, 그러니까 내년 3월에 개방해서 연간 계획을 수립한다고 이렇게 써놨으니까 네네. 제가 이것도 사실 부르짖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문화예술회관의 공연이 다 주목구식으로 전부 다 공연이 지금까지 됐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제가 월별로 계획을 세워서 체계 있게 이거를 공연을 좀 하자. 그리고 또 문화예술회관 이제 지금 많은 돈을 들여서 리모델링 하니까 아마 내년 3월에 아마 이게 개관하는 것 같은데 거기에 발맞추기 위해서 아마 이렇게 연간 계획을 수립한다고 하셨는데 이 연간 계획 수립한 것도 좀 자료 제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간 계획을 저희가 12월 달에 계획을 세울 계획이라서요. 내년도 계획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내년도 네. 계획을 달라는 얘기죠. 네, 그래서 그러면 저희가 12월 달에 세워서 네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세요. 네네. 네, 그거는 그렇게 해서 연간 계획을 좀 주시고, 그다음에 그 문화예술회관에 그 상설 그 전담 직원을 좀 해달라고 그때 요청을 했었는데 지금 보니까 공무직 하나, 청원경찰 하나 이렇게 두 분이 계시네, 그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시설과를 지금 아마 팀 분리하셨죠? 네네. 그럼 이제 그분이 이 문화예술회관을 전담하시는 건가요? 저희 문화시설팀이 만들어졌는데요. 팀장님 한 분하고 직원 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문화예술회관만 관리하는 거는 아니고요. 저희가 뭐 송어공연 체험장도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다른 시설들을 다 관리하고 있어서 거기 그 문화예술회관에만 상주하면서 근무하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문화예술회관만 하라는 건 아니고 네. 시설팀들을 저도 그때 하라 그랬고, 왜냐하면 이제 문화예술회관을 지금 리모델링해서 지금 아마 내년 3월에 개관을 하면 지금하고 똑같이 그런 식으로 공연을 한다면은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까지도 그냥 외부에서 오는 공연만 그냥 잠깐 하고 그냥 공연 단체에다 맡기고 대신 관람자는 전혀 없었어요. 정말 지금 뒤에 우리 고승태 주무관님 앉아 계시지만 그때 외부에서 아무리 좋은 공연을 갖다놔도 사람들이 안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홍보 부족도 있었고 또 접근성도 부족하니까 그래서 제가 그때 이거 엘리베이터라 이런 것에 대해서 접근성을 확보하자 그래서 또 얘기했던 거고, 문화예술회관도 전담팀을 좀 만들어서 문화예술회관뿐만 아니라 뭐 송어체험장이라든가 그런 시설팀에 그 전담팀을 만들어서 연간 계획을 세워서 체계 있게 운영하자 그렇게 얘기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 이제 앞으로 뭐 12월 달에 연간 계획을 세우신다고 하시니까 그 계획을 잘 세우셔서 그 만약에 계획을 세우셨다면 1월 달도 괜찮으니까 저한테 같이 좀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박준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보충 네, 김성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네, 바랍니다. 김성기 의원 짧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우리 동료님께서 질문하신 그 공유재산 관리계획 9년 의결 후 추진 사항 관련된 미집행 사업 있잖아요. 네, 여기 지금 토지들이 지금 행정재산으로 돼 있어요, 아니면 일반 재산으로 돼 있나요? 행정에서 저희는 행정재산. 행정재산을 가지고 있죠. 네. 행정재산을 사용수의 허가를 내서 상류로 부과할 수 있는 건가요, 원래? 네, 네,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일반 재산만 하는 게 아니라 행정재산도 가능합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혹시 이거 뭐 우리 과연 뭐가 있는지 뭐 특별히 어렵지 않으면은 이 관련된 토지들 좀 내역서 좀 하나 좀 보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네, 이사입니다. 김성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박준희 의원님. 네,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그 옹교리 밤나무 네네. 예, 상시 관리 모니터링 그때 제가 얘기했었는데 여기 이거 지금 자료를 받았거든요. 근데 그 밤을 이용해서 스토리링해서 캐릭터 상품이나 먹거리 그런 거를 좀 개발하라고 제가 그때 제의를 했는데 이걸 그래도 뭐 용역을 주신 거예요. 그렇게 이렇게 한다고 해서 너무 감사드리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저희가 지금 옹교리 밤나무가 예를 들면 되게 어떻게 보면 그 밤나무가 전국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큰 나무가 없거든요. 천연기념물이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 나무에 대해서 저희가 1년 동안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연간 모니터링을 통해서 그런 그 나무에 대한 안전관리 그리고 잘 생육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수간 청소도 하고요. 그 전체적인 관리를 하면서 앞으로 그럼 이 나무가 사실 고사됐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대체목은 없는가, 좀 이거를 해서 좀 관광 자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가, 좀 다각도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네, 그거 좋은 방안이시고요. 그 옆에 보면은 제가 거기 아마 빈집이 있을 거예요, 그죠? 네, 맞습니다. 예. 그럼 아마 만약에 나중에 이거 밤을 이용해서 그 지역에서 어떤 먹거리라든가 아니면 특산품을 만약에 팔게 되면 아마 그것도 아마 매입을 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향후 이런 어떤 체계적인 용역에 나오면 그것도 충분히 고려하셔서 그거를 어떻게 뭐 매입을 한다든가 해서 아마 그 지금 현 그 자리에는 좁으니까 그것도 좀 계획을 갖고 계신 건가요? 전에 맨 처음에 저희가 지금 그 옹교리 그 밤나무 앞에 보면은 식당이 있었습니다. 주택이면서 식당이 네네 그 식당이 있었는데 그거 살 때 그 옆에까지 사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그 집이 안 팔겠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못 산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향후에 저희가 만약에 그 토지가 뭐 그 건물이라든가 그 부지가 좁아서 더 필요하다 그러면 다시 조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 그 개촌이나 그 웅교 그 박리면에 아마 이게 큰 하나 관광 자원거리가 될 것 같아요. 이 밤을 이용해서.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 또 그런 생각도 갖고 계시니까 이거 적극 활용하셔서 좀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준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문화예술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 및 감사를 종결합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 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감사 진행에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감사에 성실히 응해 주신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는 11월 28일 오전 10시 이곳에서 관광경제국, 올림픽체육과, 경제과, 민원토지과, 도시안전국, 도시과, 산림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를 중지합니다.